네, 안녕하십니까. 주식 알려드린 남자입니다. 네, 오늘 제가 가져온 기업은 이 삼성물산이라는 기업입니다. 아마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요즘 삼성물산의 투자 포인트가 무엇인지, 동사의 성장 가능성이 무엇인지 한번 오늘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원전, 데이터 센터, 태양광 이게 다 따로따로 사야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한 종목에 이게 다 들어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동사인 삼성물산인데요. 이름만 보면은 그냥 건설회사 같죠?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근데 뜯어보면 이 회사는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두 개를 가진 것과 버는 것,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내용을 보시면 이 가진 것이 무엇이고 버는 것이 무엇이고 그래서 동사의 포인트는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사는 큰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버는 것부터 보면 동사가 실제로 사업부에서 버는 것 의미합니다. 건설, 무역을 하는 상사, 패션, 에버랜드 같은 레저, 식음, 그리고 바이오 이게 직접 사업을 해서 버는 돈입니다. 이거를 제가 사업가치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삼성물산엔 또 하나의 얼굴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삼성 계열사의 지분을 잔뜩 갖고 있다는 건데요. 제가 뒤에서 비율을 설명드리면 동사는 삼성전자 약 5%, 삼성바이오로직스 43%, 삼성생명 19%, SDS 17%를 갖고 있습니다. 보유 지분 가치로만 159조 원이 있는 겁니다. 이 지분들을 다 합한 게 159조인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동사가 갖고 있는 부동산 가치도 7조 원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자산 가치만 거의 한 166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물산을 한 주 사면 삼성전자랑 바이오로직스를 간접적으로 같이 사는 구조입니다. 자,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부가 영위하는 사업인 가진 것도 좋아지고 동사 삼성전자와 같은 지분 가치를 갖고 있는 기업들의 버는 것도 좋아지기 때문에 동사는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하나씩 좀 더 자세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이 들고 있는 지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코 삼성전자입니다. 올해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이라는 말 되게 많이 들으셨죠? 전익을 대표로 하는 국내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잘 되면 그 지분을 갖고 있는 삼성물산의 가치도 같이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랑 삼성생명에서 각각 배당을 받습니다. 이만큼의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배당을 받겠죠. 그리고 회사가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계열사한테서 받은 배당의 60에서 70%를 주주 여러분께 환원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반도체가 잘 돼서 삼성전자가 특별 배당을 크게 푼다. 그러면 삼성물산이 받는 돈도 커지고 그 돈의 70%, 최대 70%가 다시 주주에게 돌아옵니다. 작년 한 주당 배당이 2,800원 정도였는데 한 증권사에서는 이게 한 2만 원을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예상하기도 합니다. 그럼 물론 이건 삼성전자가 실제로 배당을 크게 풀어야지만 성립하는 시나리오예요. 그런 가정에 깔린 건데 하지만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삼성물산이 단순한 지주회사에서 과거에는 삼성 계열사의 지주회사에서 이제는 배당을 주는 기업으로 변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진 것이 만들어내는 첫 번째 동사의 성장 스토리입니다. 이제는 다음으로 버는 쪽을 보겠습니다. 건설부터 한번 보면 동사가 만드는 건설은 그냥 단순한 아파트 짓는 건설 이 개념이 아닙니다. 삼성물산 건설의 진정한 캐시카우는 반도체 공장입니다. 이걸 하이테크라고 불리는데요. 삼성전자가 평택에 아마 다들 아실 텐데 평택에 반도체 공장을 되게 크게 짓고 있죠. 그거를 바로 삼성물산이 짓습니다. 올해 1분기에만 평택 P5 공장 골조 공사 2조 3천억,
휘포 마감공사 9천억짜리 수주를 땄습니다. 반도체가 잘 되면 당연히 공장도 더 많이 짓겠죠. 그러면 삼성물산 건설이 일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AI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있죠.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전 세계에서 데이터 센터를 미친 듯이 많이 짓고 있죠. 삼성물산은 글로벌 빅테크를 상대로 국내랑 동남아에서 데이터 센터 수주를 노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냉각 기술 같은 걸로 경쟁력을 되게 키우고 있고, 정리해보면 삼성전자 건설은 반도체 플러스 AI라는 두 흐름에 직접 올라타서 성장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첫 번째 동사에 버는 것이고요. 두 번째를 한번 보시면 이게 오늘의 메인입니다. 이게 이렇게 좀 잘려서 나왔는데, 증권사들이 삼성물산을 다시 보기 시작한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전력 에너지입니다. 2030년이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량이 일본 한 나라가 쓰는 전기량에 맞먹을 수준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기는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24시간 동안 끊기면 안 됩니다. 24시간 유지. 그리고 양도 많아야 되고 탄소도 적게 나와야 돼요.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게 원전입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이 원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대형 원전인데요. 한국형 원전 팀코리아의 동사는 참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베트남 제2원전, 루마니아 원전 3, 4호기 시공사 선정에 도전합니다. 시공사 선정에 도전 중입니다. 따내면 동사에 큰 일감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SMR인데요. SMR 다들 한동안 엄청 핫했기 때문에 아실 텐데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작게 만들어서 공장에서 찍어내는 차세대 소형 원전입니다. 미국 뉴스케일 그리고 유럽 파트너사랑 동사는 손을 잡고 스웨덴, 폴란드, 루마니아 같은 곳에서 사업을 깔고 있습니다. 이렇게 착공을 예정 중에 있고, 특히 루마니아는 2027년 착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뉴스케일은 미국 규제당국 표준 설계 인증까지 통과한 상태라서 기술적으로 한 발 더 앞서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동사에 버는 것 다음을 보시면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삼성물산은 미국이랑 호주에 18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사업 파이프라인을 짓고 있습니다. 그중 미국이 대부분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금까지는 땅 사고 인허가 받아서 짓기 전에 팔아넘기는 방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인허가 후 매매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는데 개발만 하고 빠지는 형태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미래 직접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전기를 파는 사업자로 변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2030년까지 직접 운행하는 발전 자산을 5기가와트까지 확보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게 성공을 하면 삼성물산은 일회성 개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달 꾸준히 전기를 팔아서 돈 버는 회사가 됩니다. 수익 구조 자체가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원전을 짓고 신재생을 운영하고 그 전기를 데이터 센터에 판다. 이 큰 그림이 삼성물산의 에너지 사업의 핵심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시면 동사 갖고 있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이오도 한번 동사를 볼 때 빼놓을 수 없는 산업입니다. 삼성물산은 바이오로직스의 지분 43%를 가진 최대 주주입니다. 바이오로직스가 작년에 5공장을 가동하면서 의약품 위탁 생산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죠. 바이오로직스가 돈을 잘 벌면 그 이익이 어디로 온다 그랬죠? 바로 삼성물산 실적에도 반영됩니다. 여기에 미국 알츠하이머 진단기업에 투자하는 등 바이오에 대한 영역도 지속적으로 넓히는 중입니다. 즉 바이오는
지분 가치와 사업 가치 양쪽에 다 걸쳐 있는, 버는 것과 가진 것에 걸쳐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진 것, 삼성전자, 바이오, 생명의 지분, 그리고 배당입니다. 버는 것은 반도체 공장과 하이테크 건설이죠.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건설,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바이오까지. 탄탄한 본업 위에 원전과 에너지라는 완전히 새로운 성장 엔진을 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 회사를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재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당연히 동사에는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이 영상은 무조건 이 주식을 사라 라고 하는 영상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도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원전이든 SMR이든 아직까지는 수주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실제 계약서 도장 전까지는 기대감과 그림일 뿐입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운영 사업은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입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 실제로 돈을 벌기까지는, 돈이 찍히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물산의 주가는 결국 삼성전자에 묶여 있습니다. 둘이 연동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오를 때는 같이 가지만 빠질 땐 또 같이 빠집니다. 배당이든 원전이든 그 밑바닥에는 항상 삼성전자가 깔려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SK 하이닉스도 보시면 SK 스퀘어랑 같이 가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오늘 핵심을 말씀드리면 삼성물산은 과거에 생각했던 건설주가 아니다. 삼성전자의 지분과 배당, 원전 에너지, 바이오 등 한 덩어리로 묶여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이 회사를 볼 때는 목표 주가의 숫자보다는 이 제가 말씀드린 성장 동력들, 여러 가지가 있었죠. 성장 동력들 중에서 뭐가 실제로 돌아가고 있고, 예를 들어 원전 수주가 얼마나 터지는지, 배당이 실제로 얼마만큼 늘어났는지, 에너지 운영 자산이 쌓였는지, 그게 확인이 돼야 됩니다. 이게 확인되는 순간 진짜 재평가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삼성물산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기업과 더 숨겨진 기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